자, 이 시간에는 파트 3 부가세 신고서 및 신고 부속 서류 작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텐데, 일단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부가세 중에서 탭은 이 부가치세 탭이겠죠. 두 번째 부가세 탭에서 이 첫 번째 있는 부가세에 있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부속 서류들이 뭐 여기 부속 명세서 1, 2, 3, 뭐 영세율 명세서 1, 2 있는 것처럼 이 명세서들이 같이, 그러니까 부가 신고서와 연동된 내역들이 들어가야 돼서 이 시간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속 명세서를 어떤 것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보시면 방금 전에 화면과 똑같죠.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교재에 그대로 실어놨는데, 이 중에서 주로 이제 이 빨간 부분을 해놓은 부분은 주로 부가 신고서에 자주 일단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계산서가 안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당연히 부가 신고하면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거나 혹은 발행받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수령명세서랄지 혹은 발행금액 집계표랄지 이런 게 작성되겠죠. 가장 흔하게 이 네 가지가 작성이 되고, 그 외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하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랄지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가, 그다음에 이 음식점이랄지 음식 숙박업 같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그다음에 건물이나 기타 감가상각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그리고 뭐 전문가랄지 이런 그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은 현금 업종이기 때문에 현금 매출 명세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다시피 수출 명세서, 그다음 영세율 명세서 등이 가장 흔하게 들어가는 이 부속 서류라서 제가 여기를 작성해 뒀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추가해서 뒤에 신고서와 더불어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인 주사업장 총괄납부랄지, 그다음 사업자 단위 납부하는 경우에 부속 명세서 작성을 2개를 더 추가해 봤습니다. 그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교재에 이 작성하는 부속 명세서에 어떤 경우에 작성되는지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뭐 아래 부분에는 상세하게 좀 내용이 상세하기보다는 이보다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고, 이 내용 표에는 이제 간략하게 내역이 요약되어 있는데,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는 매출 또는 매입 계산서, 세금 빼고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부가세 면세 품목을 공급하거나 혹은 공급받은 경우에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산서 합계표가 작성되면은 계산서 합계표에 이 부속명세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매입세 공제상인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매입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이 적격증빙은 뭐 세금 계산서랄지 혹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랄지,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 적격증빙에 해당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명세서를 받는데, 그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뭐 신용카드랄지 현금 영수증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매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매출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말기 업종,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시면 음식값이나 이런 것을 꼭 현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대부분 다
뭐 신용카드 한다든지 현금을 주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 회사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를 꼭 작성해야겠죠. 그래야지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더불어서 매출이 잡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더불어 이 두 가지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합계 중목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겠죠. 같은 공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도 끊어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끊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매출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런 것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매입 세금계산서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합계표에 다 기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어떤 것들이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대손세이 발생하거나 변제받은 경우,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가 매출했는데 이 부가세는 이 상대방한테 우리가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납부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외상 매출이다라고 한다면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가지고 납부세금을 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금을 받지 못한다면 뭐 물건값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급한 뭐 재화나 용역의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세까지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 억울하겠죠. 우리의 매출 금액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우리는 먼저 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너희들이 매출에 대한 것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매입세액을 다른 납부세액이 있는 거에서 빼주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게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는 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이 있는 경우에 뭐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뭐 관리비가 얼마고 이런 내역들을 제출하는 명세서예요. 예전에는 이제 가산세가 없었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으니까 부동산 임대가 용역이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격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는 계산서나 카드 등의 혹은 노무인에 의한 면세 매입이 있다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 경우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사실 우리가 매입해 올 때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제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의제 매입세액으로 보겠다는 거죠. 색깔 좀 달리 할게요.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의 의제. 그러니까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하지만 매입세액으로 보겠다. 의제라는 것은 보겠다 이런 뜻이니까 의제 매입 공제신고서는 매입세액이 없지만 매입세액이 없는 계산서나 면세 카드, 카면이겠죠. 면세 매입임에도 불구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매입세액으로 봐서 공제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방구, 비품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왜 작성하느냐. 사실 이런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한 기간에 우리 과세기간은 한 기간만 쓰고 뭐 다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용하고 효익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때 혹시라도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면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 과세면세 비율이 달라지면 재계산을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자산을 쓰고 있다가 그 자산이 뭐 사가지고 바로 폐업한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게 한
과세기간에 하려고 공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과세기간에 쓰려고 한 거니까 그 사용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가지고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뭐 5%, 그러니까 1년이 2과세기간이니까 1년이면 10%, 그 외에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이 25%, 그러니까 1년이면 25%에서 50%가 뭐 감가상각 된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그 사이에 중간에 다 사용하기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폐업하거나 이렇게 공급하거나 했다면, 공급하는 경우에는 뭐 어차피 매출세액을 내니까 상관없지만 폐업해서 폐업시 잔존조화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매입세 받은 부분을 일정 부분을 다시 내놔라라는 할 때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도움이 되겠죠. 이걸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했는지 다시 또 다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부속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 매출 명세서는 위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전문 사업자, 그러니까 세무사랄지 이런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랄지 예식장업 같이 현금을 주로 다루는 업종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예식장업은 아시겠지만 하객들이 와서 뭐 축의금 줄 때 그냥 뭐 이렇게 카드로 축의금 자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투에 예식에 필요한 뭐 그 비용을 뭐 충당하는 목적으로 축의금 같은 거 주면은 다 현금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제를 현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결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으로 받으면 근거가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세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현금의 명세서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이 명세서로 작성해서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현금 매출 누락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출 시적 명세서는 수출이 있는 경우에 뭐 수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물건을 우리가 뭐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 외에 수출, 그러니까 외화를 우리가 벌어들이는 해외와 국외와의 거래를 통해서 국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수출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개 무역이랄지 그냥 일단 물건을 파는 무역 외에도 다른 이 국외에다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기서 받는 돈이 있다면 수출 시적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뭐 수출 시적 명세서, 수출 외에도 영세율 매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공급되는 이 영세율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이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는 부가세법상의 영세율인지 혹은 주택특례 제한법상의 영세율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근거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밝혀주는 명세서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우리가 물론 여기 메뉴에 있는 모든 명세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메뉴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메뉴인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